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위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국민 기업이라는 칭호를 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기업들의 세계에서 높아진 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난 2016년 12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 궁에선 보일러 부문 최초로 국민 브랜드가 발표됐는데요. 이 분야 유일한 수상자는 국내 중견기업인 경동나비엔이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2012년부터 러시아 벽걸이 보일러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시베리아부터 여름에 영상 30도를 웃도는 남부 도시까지 러시아만의 기후적 특성을 연구했다. 낮은 가스 압력과 잦은 전압 변동, 혹한의 날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가스 보일러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하였죠.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선 혹한의 다른 보일러는 중단돼도 나비엔은 끄떡없더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동나비엔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정부기관과 재계 관계자 등이 선정하는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역설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LG전자의 가전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는 러시아에서도 큰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했죠. 다음은 샤오미 23%, 애플 13% 순으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는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소비자원이 주관하는 고객 만족 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가전 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LG와 삼성 외에도 2009년 러시아 현금 자동 인출기 ATM 시장에 진출한 효성 TNS는 AT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70%, 매출로는 1,500억 원가량이죠. 지난해 효성 TNS 전체 매출 9,400억 원의 16%에 달하는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가 러시아 시장에서 대약진을 하게 된 계기는 2017년 러시아 신권 발행 때부터인데요.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다양한 지폐를 사용하게 되자 효성 TNS의 권종 분류 기술과 보안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러시아 1위 은행인 스베르뱅크 ATM 전량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죠. 종합식품기업 팔도의 용기면인 팔도 도시락 역시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제품입니다. 팔도 도시락은 러시아 현지에서 전량을 생산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팔도 도시락은 세계 최다인 1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킨, 버섯, 새우를 활용한 제품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중 얼큰한 국물이 특징인 소고기 맛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다른 나라에 출시되는 제품과는 달리 러시아 제품에는 포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러시아 소비자가 젓가락 사용에 서툰데다 구매 즉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한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선전 중인 이들 기업은 현재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은 이들은 현지에서는 러시아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업이지만 글로벌 브랜드로서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개별 산업군에선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가 산업군과 연계된 생태계를 고려해 면밀한 지원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는 강한 국방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한국 방산업계가 국산 중거리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이의 UAE 4조 원 수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중동 최대 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의 핵심 전시 품목도 천궁이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천궁이 수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금액이 UAE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디펜스 등 방산 기업들은 지난 1월 UAE와 약 4조 2,900억 원 규모의 천궁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LIG 넥스원은 유도탄과 교전통제소 제작과 함께 체계 종합을 맡았습니다. 천궁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시스템, 발사되는 하나디펜스, 미사일 탑재 차량은 기아가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UAE 수출로 천궁이의 성능과 경쟁력이 입증되자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천궁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수출을 타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1%를 차지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1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돼 국내 방산 기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의 시아파 세력이 내전을 벌이자 2014년 UAE와 순위파 연합군을 결성해 참전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요격용 미사일을 구하는 중입니다. 요격용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접촉하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이가 더 유리해진 상황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구매하기 위해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궁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대공화기 BOE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BOE는 BO-복합보다 탐지 추적 능력과 화력이 대폭 증대됐는데요. BO-복합은 30mm 자주대공포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신궁을 포탑 양쪽에 부착한 무기입니다. 방산업계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에서 최초로 개막하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WDX에서 중동 수출을 위한 총역량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전까진 UAE에서 경연에 한 번 열리는 IDX가 중동 최대 전시회였지만 이번에 열리는 WDS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죠. 한편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7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매년 30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액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1 세계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한국 방산 수출 순위는 2015년에서 2019년 집계보다 한 계단 오른 9위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의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은 2.7%로 지난 2001년에서 2005년 대비 649%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